빈소에서 가족보다 서럽게 우는 낯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오래 눌러둔 이름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 그 약속 아직 다 못 지켰는데 저 혼자 남겨두고 어떻게 이렇게 가세요? 영정 속 노인은 말이 없었고 가족은 여인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자식들은 낯선 사람의 깊은 슬픔 앞에서 오히려 가족인 자신들이 초대받지 못한 기억을 마주했습니다. 큰아들은 여인의 젖은 소매와 영정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모르는 이름 하나가 익숙한 가족의 자리까지 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쪽 손님이십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어떻게 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가족이 아무것도 모른 채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저 오래 편지를 나눈 사람입니다. 그것 말고는 드릴 말이 없네요. 오늘은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온 것뿐인데 그마저도 버겁습니다. 오래 편지를 나눈 사람, 그 한마디에 빈소가 얼고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의심을 키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딸은 오늘만큼은 캐묻는 일이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빈소의 시선은 설명보다 빨리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은 슬픔을 확인하기도 전에 서로의 표정에서 배신의 그림자를 찾았습니다. 3일장 뒤 아버지 방을 정리하던 딸의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오빠, 이 상자. 아버지가 늘 서랍 안쪽에 넣어두시던 거야. 자물쇠까지 채웠고 열쇠는 시계 밑에 숨겨두셨더라. 자물쇠까지? 아버지가 우리한테 숨길 게 뭐가 있다고? 열어봐. 딸은 열쇠를 돌리기 전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상자 안에 물건이 아니라 아버지가 끝내 말하지 못한 시간이 들어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윤경호. 오늘 그 여자잖아. 빈소에서 울던.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 여자와 20년을 지냈다는 거야? 그 긴 세월 동안 우리한테 숨겨왔다는 말이야? 오빠, 진정해. 아직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 이게 어떤 편지인지도. 여러 번 접힌 봉투는 누군가 읽고도 버리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딸은 편지가 살아남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봉투마다 접힌 선의 방향이 달랐고 모서리에는 손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매번 읽은 뒤에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태워. 다 태워버려. 이런 게 알려지면 어머니가 무슨 꼴이 돼. 이건 아버지가 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속인 거야. 우리 집안 자존심까지 이 편지들이 먹어치우기 전에 없애야 해. 맨 아래 한 통의 겉봉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성냥갑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려는 마음과 진실을 없앨 두려움이 부딪혔습니다. 오빠, 불을 붙이기 전에 한 장만이라도 읽자. 우리가 지키려는 게 어머니의 이름인지 우리가 만든 기억인지부터 알아야 해. 법은 이런 편지를 두고 먼저 시점을 묻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이 나눈 교류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에게 그 경계는 법조문보다 아픕니다. 사실과 감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답을 찾으려면 20년 전 눈 내리던 겨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20년 전 오래 앓던 어머니는 자신보다 남겨질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당신은 나 없이 혼자 남아 어떻게 지내려고 그래요? 늘 괜찮은 척해서 더 걱정이에요. 그런 소리 말어. 당신 나을 거야. 우리 잔치도 하고 손주들 크는 것도 봐야지. 오늘은 쓸데없는 말 말고 쉬자.
밥솥 하나 못 다루는 사람이에요. 내가 없으면 끼니도 거르고 혼자 앉아 있을 겁니다. 제 걱정보다 그이의 밥과 잠을 먼저 챙겨주세요. 그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또 그 소리네.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는 말은 내가 해야지. 당신이 먼저 겁먹으면 나도 못 버텨.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는 끝까지 낳는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는 부탁으로 이별을 준비했고 아버지는 평범한 부부인 척 오늘을 붙들었습니다. 그 무렵 엄마는 병원 복도에서 어떤 아주머니와 오래 이야기했어. 같은 병실 보호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그 장면들이 다르게 보여.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자식들은 20년 뒤에야 알게 됩니다. 딸이 기억한 것은 복도 의자와 식은 종이컵, 두 여인이 맞잡은 손뿐이었습니다. 훗날 그 장면이 편지의 열쇠가 됩니다. 두 여인의 손에서 첫 증거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작별이었을까요? 남편의 내일을 부탁한 약속이었을까요? 그해 겨울 새벽, 어머니는 남겨질 사람을 걱정하며 떠났습니다. 여보, 눈 온다. 당신 그렇게 좋아하던 한방눈. 조금만 더 있다가 이거 다 보고 가지 그랬어. 여보,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 하나라도 더 챙겨줄걸. 그 생각밖에 안 난다. 지금 와서야 그렇게 후회가 밀려온다. 어머니가 떠난 뒤 어느 봄날 아버지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두 번째 증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웬 편지예요? 요즘 세상에 손편지를 다 누가 보낸 거예요, 아버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래된 지인이. 신경 쓰지 마라. 요즘 이런 거에 쓸데없이 마음 쓸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아버지는 매달 온 편지를 숨겼지만 집안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새 좀 사람 같아지셨어. 산책도 다니시고 라디오도 다시 트시고 지난달엔 이발까지 하셨더라. 나는 그게 그렇게 다행이더라고. 솔직히는 우리끼리도 어머니 떠나신 뒤로 다들 너무 조용했잖아. 아버지라도 움직이셔서 집이 완전히 꺼지진 않은 느낌이었어. 그러게. 엄마 가시고 저러다 아버지까지 어떻게 되시는 거 아닌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스스로 이겨내신 거잖아. 나는 그게 그냥 고마웠어. 아버지가 다시 밥을 드시고 마당도 돌고 우리한테 괜히 된장찌개 간을 묻던 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자식들은 아버지가 홀로 슬픔을 이겨낸 줄 알았고 편지의 존재는 몰랐습니다. 편지는 밥과 꽃, 밤 공기를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그것은 하루가 누군가와 이어졌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답장을 써 우체통에 넣고 편지는 자물쇠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왜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경욱씨, 오늘은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목련이 앞마당에 활짝 피었습니다. 이런 시시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직 하나 남아있다는 게 참 염치 없이 고맙습니다. 당신도 혼자 걷는 길이 길겠지요. 그래서 더 이런 편지가 서로에게 작은 손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문장에는 가까워지려는 욕심보다 선을 지키려는 조심성이 먼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쓰며 매번 그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경욱씨, 이 편지를 쓰는 손이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먼저 간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요. 아내의 사진 앞에서는 더 망설여집니다. 죄를 짓는 듯 했지만 아버지는 편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리본으로 묶은 문장들은 외로움을 덜고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편지를 접어 상자에 넣는 일은
아내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남긴 부탁을 매일 지키고 있다는 조용한 확인이었습니다. 답은 상자 맨 아래 어머니의 편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아내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뜻을 읽기 전까지 자식들의 눈에는 숨겨진 봉투만 보였습니다. 같은 물건도 마음의 방향을 모르면 전혀 다른 증거가 됩니다. 장례 막 끝나고 이런 말 꺼내기 못하다만 이건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겠어. 그 여자 다시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돼. 오늘 빈소에서 온 것도 나는 소름이 끼쳤어. 아무리 슬픈 사정이 있어도 남의 장례식에서 저렇게까지 울 일인가 싶었어. 오빠, 우리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분이 아버지랑 정말 어떤 사이였는지,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한 줄도 제대로 안 읽었잖아. 사이? 편지가 수십 통이야. 세연아. 20년치 편지가. 여기서 사이가 뭐가 더 필요해? 다 뻔한 거 아니냐고. 우리한텐 아무 말도 안 하고 둘만 그렇게 오래 주고받았다는 게 이미 충분히 이상하잖아. 그래서 더 무서워. 이 종이만 보고 결론 내리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을 영영 놓칠 것 같아. 들어봐, 경옥씨. 참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편지 덕분에 이 겨울을 또 그럭저럭 넘깁니다. 이게 아버지 글씨야. 우리 아버지 글씨라고. 이래도 아니라고 우길 거야? 보고 싶었다는 말이 꼭 그런 뜻만은 아니잖아, 오빠. 사람이 외로우면 나는 그게 자꾸 걸려. 이 글씨, 이상하게 외로운 사람 글씨 같아서. 큰아들은 편지를 접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문장 끝을 눌렀습니다. 단어 하나의 뜻보다 그 단어를 쓰기까지의 망설임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생각해봐, 그 여자가 오늘 장례식엔 왜 나타났겠어? 아버지 앞으로 나온 게 뭐 없는지, 뭐라도 노리고 온 거 아니냐고. 요즘 그런 사람 천지야. 아버지 마음 약한 거 이용해서 20년을 붙어 있었을 수도 있어. 큰아들의 의심은 아버지의 한 자락을 빼앗겼다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빈칸을 가장 나쁜 이유로 채웠습니다. 나는 그냥 그분이 오늘 왜 그렇게까지 서럽게 우셨는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 노린 사람이 그렇게 울 수가 있나? 그건 아무리 봐도 진짜 슬픔이었어. 오빠는 화가 나서 안 보이는 거겠지만 나는 그 울음이 계속 생각나. 딸은 흐릿한 주소를 들고 여인을 찾아 나섰고 뜻밖의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딸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주소의 마지막 숫자 앞에서 딸은 몇 번이나 숨을 골랐습니다. 여인의 방에도 같은 리본의 편지 다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놀라셨지요? 다들 그렇게 놀라십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따님, 저도 처음엔 이 인연을 한사코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제 사정이 하나도 가벼운 게 아니었고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거절이라니요. 대체 뭘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두 분이 정말 어떤 사이였는데요? 따님이 보신 봉투들은 제가 받은 것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서로의 날짜와 안부가 맞물려 있다는 것부터 천천히 보셔야 해요. 딸은 두 묶음의 끈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은 계절의 오간 편지들은 누군가의 마음이 한쪽으로만 흘러간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님, 저는 아버님하고 20년 동안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저 서로의 하루를 안부로 지탱해준 사이였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원했다면 아버님도 저도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하세요. 변명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편지 전부 돌려받고 앞으로 우리 가족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 말하러 왔습니다. 오빠,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제발 그분 말씀 좀 끝까지 들어. 제발. 여인은 반박하지 않고 편지 더미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변명으로 들릴 말을 날짜와 봉투의 순서가 대신 말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 편지들 지금 다 이리 주세요. 이건 우리 어머니 명예까지 걸린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게 세상에 알려지면 돌아가신 어머니는 대체 뭐가 됩니까? 살아 계실 때도 고생만 하신 분인데 마지막까지 이런 오해까지 남겨드릴 순 없습니다. 어머님 명예요. 그 명예를 누구보다 지켜드리고 싶은 사람은 바로 접니다. 아버님도 저도 20년 동안 그 마음 하나로 이 편지를 지켰습니다. 감추려 한 게 아니라 함부로 보이게 두지 않으려 한 겁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숨겨진 관계를 덮자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손은 봉투를 움켜쥐지 않고 오래 보관한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저는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차마 태우지 못하신 편지.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건 2분의 어머님이 쓰신 겁니다. 제 손을 거쳐갔지만 시작은 분명 어머님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는 꼭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엄마가요? 엄마가 이걸 외고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그런 부탁을 하셨다고요? 왜 우리는 아무도 몰랐죠? 딸은 봉투를 받지 못하고 허공에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이 감춘 것은 잘못이 아니라 가족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던 사랑이었습니다. 봉투의 글씨는 자식들이 평생 보아온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이거 엄마 글씨 맞아. 세연아, 이거 엄마 글씨야. 이게 왜 이 사람 손에 있어? 이게 왜 여기 있냐고. 한 획 한 획이 너무 익숙해서 더 숨이 막혀.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시작된 일이잖아. 큰아들은 글씨의 기울기와 끝이 길게 늘어진 획을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기억 속 어머니의 손이 종이 위에서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20년 전 어머니가 여인에게 보낸 편지를 펼쳤습니다. 경옥 씨,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염치 없는 부탁을 드려 미안합니다. 이 부탁을 할 사람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서 이렇게 펜을 듭니다. 딸은 첫 줄에서 눈을 멈췄습니다. 부탁을 숨기려는 글이 아니라 남편을 걱정하는 사람이 마지막 힘으로 건넨 글이었습니다. 딸은 문장을 소리내 읽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나는 이제 곧 갑니다. 그런데 밥 한 끼, 말 한마디도 혼자 못 챙기는 그이가 홀로 남을 걸 생각하면 눈이 감기질 않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병실에서 배우자를 떠나보낸 여인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2사람을 이어준 것이 아니라 서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거리가 20년 동안 약속의 모양을 지켰습니다. 댁도 얼마 전에 혼자 되셨다지요. 그 마음을 이제 나도 압니다. 실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쓸쓸함을 겪은 분께만 할 수 있는 부탁입니다. 부탁이라니요, 사모님.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부탁을요? 말씀만 하세요. 내가 가고 나면 우리 그이에게 가끔 편지 한 통만 써주세요. 만나라는 것도 무엇을 바란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안부만요. 사람이 혼자라는 사실을 견디도록 딱 그만큼만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부탁한 것은 사랑의 자리를 대신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빈 식탁에서 안부 한 줄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아주 작은 버팀목이었습니다. 사모님, 남들이 뭐라 하겠어요. 자제분들이 아시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일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로만 해주세요. 만나지도 말고 종이 위에서만. 이건 내가 그이에게 주고 가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 그가 다시 웃을 만큼만 도와주세요. 여인은 그 선물의 크기를 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늘 안부에서 멈췄고 그 멈춤이 두 사람 모두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습니다. 편지는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 주선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두 사람은 종이 위에서만 안부를 나눴고 아버지는 아내를 지키려 숨겼습니다. 이제 편지의 비밀은 관계가 아니라 의도에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한참 뒤에야 그 편지들이 실은 사모님 뜻이었다는 걸 아셨습니다. 사모님이 제게 부탁하셨다는 걸요. 그걸 아신 날 아버님이 답장에 뭐라고 쓰셨는지 두 분 아세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뭐라고 쓰셨는데요? 딸은 여인의 손끝에 남은 종이 자국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편지를 꺼내는 동작에는 자랑도 변명도 없이 약속을 돌려주는 사람의 떨림만 있었습니다. 여인이 꺼낸 답장은 눈물로 번진 20년 된 편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체념과 감사가 배어 있었습니다. 경욱 씨, 이 편지가 아내의 뜻이었다니 나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한 사람이 남긴 목소리입니다. 나는 이 편지들을 못 태웁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그 사람 숨결 같으니까요. 큰아들은 번진 글씨와 남은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리마다 아버지가 편지를 쥔 시간이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그 흔적을 지우지 않고 처음으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자식들이 이걸 알면 어머님을 오해할 거라고 하셨어요.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떠민 매정한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워서 끝까지 상자에 넣어두신 겁니다. 아버지는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떠난 아내를 지키려 편지를 숨겼습니다. 자물쇠를 비밀의 표식으로만 보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끝까지 품은 애도의 모양으로 뒤집혔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누군가를 숨긴 게 아니라 혼자 남지 않을 방법을 남긴 거야.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봤어. 그래도 20년입니다. 두 분이 정말 20년 동안 편지만 손 한 번 안 잡고 편지만 나눴다는 걸, 그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너무 쉽게 상처받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한 장면으로만 이해합니까? 3번 배웠습니다. 20년 동안 딱 3번. 2번은 사모님 기일에 멀찍이서 절만 하고 돌아섰고, 나머지 1번은 그조차도 서로가 아니라 사모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3번이라는 숫자가 오히려 선명해서 내가 상상으로 채운 장면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1번은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내 장례식에 꼭 와달라. 아내가 보내준 사람 하나는 내 마지막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눈물은 20년간 종이 위에서 곁을 지킨 사람이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눈물이었습니다. 딸은 빈소에서 떨던 여인의 어깨를 떠올렸습니다. 그 눈물은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한 감사와 작별이었습니다. 딸은 그 거리를 이제 다르게 읽었습니다. 맨 아래 마지막 편지의 수신인은 여인이 아니라 20년 전 떠난 어머니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내준 그 사람 덕분에 나 20년을 그럭저럭 버텨냈소. 이제 내가 그리로 가오. 가서 제일 먼저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부터 하리다. 나 혼자 두고 가면서도 가는 길까지 나를 챙긴 당신한테
나 혼자 남을까봐 애태우던 당신 마음, 이제야 조금은 알겠소. 여보라는 두 글자가 다른 편지들의 방향을 한순간에 바꾸었습니다. 모든 안부가 결국 어머니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옥 씨에게 쓴 편지로도 사실은 아내에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너무 늦었지만 마지막까지 정확한 곳을 향했습니다. 편지를 태울지 간직할지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살게 한 흔적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네? 아버지만 오해한 게 아니라 어머니까지. 20년을 나 혼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했다고 미워하면서 살았어. 그게 이거였는데. 어머니가 오히려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챙기고 있었다는 걸 왜 나는 지금에서야 알았을까? 라이터를 켜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불 하나면 종이는 사라지지만 잘못 읽은 세월까지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종이를 태우면 어머니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간직하는 일이야말로 어머니가 남긴 뜻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오빠, 나 이 편지 못 태우겠어. 이건 아버지 거고 엄마 거잖아. 두 분이 서로를 얼마나 아꼈는지가 이 종이 안에 20년치가 다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태워? 그냥 아픔만 남은 편지가 아니라 우리한테 남겨진 사랑의 증거잖아. 태우셔도 됩니다. 그게 두 분 마음에 편하시다면 정말 그러셔도 돼요. 저는 제 몫의 20년만 가슴에 담고 조용히 물러나면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님도 그건 이해하실 거예요. 다만 이 편지가 누군가를 오해하게 만드는 불씨가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딸은 다발을 품에 안고 종이의 모서리를 살폈습니다. 낡았지만 그 안의 마음까지 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편지마다 날짜를 다시 확인하고 끈을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감추기 위한 상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기억하기 위한 보관함으로 바꾸는 손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태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빈소에서 제가 함부로 뱉은 말들, 오늘 이 방까지 따라와서 못되게 군 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믿고 부탁하신 분한테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건 제 사과로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이라서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선 저라도 꼭 그랬을 겁니다. 자식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지요. 오히려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인 큰아들은 처음으로 그 여인을 가족의 적이 아니라 어머니의 부탁을 지켜온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는 지나간 말을 없애지 못했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의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큰아들은 여인을 내보내는 대신 그 시간을 배웅했습니다. 여인은 어머니의 부탁 편지를 딸에게 건네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원래 이댁 것입니다. 제가 오래 맡아 두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부디 잊지 마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마음들도 너무 쉽게 잊지 말아주세요. 딸은 편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이제 그 안에는 가족이 함께 읽어낸 진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남았습니다. 가족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법으로만 보면 이 편지들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에게는 새 인연을 만들 자유가 있습니다. 남은 가족이 저울질할 것은 죄의 유무가 아니라 떠난 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입니다. 배신처럼 보인 일이 사랑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진심을 알아보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편지를 태우시겠습니까? 간직하시겠습니까? 판결과 이유를 남겨주세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과 사회적 이슈를 모티브로 재구성한 창작 드라마이며 특정 인물 단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등장인물 지명 상황은 모두 가상입니다.